안녕하세요. 저희 굴렁쇠 팀은 이번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오픈랩 8기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강학습을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었고요. 저희 팀의 발표를 앞서 이번에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소개부터 할 텐데요. 저희 팀은 기존에는 좀 많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은 이렇게 4명이 되고요. 저 포함해서 4명인데 먼저 민규님이 랩장이고 그리고 이제 성준님, 다한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대학생이었고 성준님이 이제 CV랑 AI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시는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 대한 베이스적인 지식은 있었는데 강학습은 이번에 거의 처음 입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CV와 강학습을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연구의 경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강학습에 대한 이론 공부, 그리고 실습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구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강학습을 적용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처음에 진행했던 거는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 공부였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를 위한 RL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학습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실습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오픈AI 짐 인바이러먼트를 활용해서 DQN까지 적용해보는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했었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조금 많은 시간을 걸렸고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옵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충족을 하지 못했고요. 가제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 기반의 환경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 환경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가제보나 이제 파이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물리 엔진 기반이라서 자율주행을 저희가 원하는 강학습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카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로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기도 했고 그래픽적인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가 이제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습의 시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카를라 이제 시뮬레이션도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 드라이브라는 이제 똑같은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치도 간단했었으나 단점이 이제 그래픽적인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맵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드라이브도 시뮬레이션으로는 부적합하다 판단했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니티를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유니티 ML 이쪽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해보자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동키카라는 이제 유니티 환경에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동키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키카 시뮬레이터로 정해진 다음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맨 처음에는 더블 DQN 그리고 그 다음에는 SAC, 그다음에 PPO를 적용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SAC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진행했던 스터디와 이제 그 과정들이고요. 네, 말씀했던 것처럼 모두를 위한 RL 강좌를 수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오픈 AI 짐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카트폴에다가 강학습을 진행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특히 여기까지는 이제 강학습에 대한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었는데 다들 저희가 이제 동키카 시뮬레이터를 적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 정보가 달라지니까 이제 이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스테이트는 4개고 액션 같은 경우는 1개고 이렇게 해서 좀 강학습을 구현하기가 쉬웠는데 동키카로 가면서부터는 그런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고려해야 돼서 강학습을 적용해야 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터 구축에 대한 이제 과정들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동키카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링크 정보도 올렸고요. 뒤에 이제 브록의 레퍼런스 링크들을 다 참고를
그 첨조를 해놔가지고 동기화 시뮬레이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레퍼런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적인 것도 굉장히 저희가 원하는 그래픽 디자인이었고요. 자율주행하는 용도로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제 오픈 AI 짐 인바이러먼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유니티 환경의 이제 동기화 시뮬레이터와 저희가 이제 강학습 코드를 작성하는 이제 파이썬과 인터페이스를 이루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학습에 코드를 적용하는데 크게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모듈을 위한 아래를 통해서 오픈에이짐을 한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점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WDQN을 적용한 예시인데요. WDQN 같은 경우에는 DQN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DQN에서 큰 단점이 뭐냐면은 Q 밸류 펑션에 너무 옵티마이즈가 심하게 돼가지고 얘가 한번 켜버리게 되거든요. 맥시멈 값으로.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DQ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심층 강학습의 예시 중 하나죠. 근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더블 DQN을 공부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을 셀렉팅하는 이 함수와 그다음에 액션을 이벨리에이팅하는 이 함수 둘 다 똑같은 큐밸류 펑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이벨리에이팅하는 것과 셀렉팅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큐밸류 펑션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큐밸류 펑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옵티마이즈 되는 현상을 좀 줄여주고 스테이블한 알고리즘이다라는 게 이제 WDQN의 핵심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4,000회를 학습을 한 후에 완주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첨부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를 마무리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했던 거는 이제 WDQN에 VA를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키카 시뮬레이터를 이제 만든 그 제작자가 하나의 맵이 있는데 이 사막 맵에 한해서 이제 VA의 피클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막 맵에 적용할 때는 굉장한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4,000회를 적용을 해서 얘가 완주를 했었는데 이 VA를 통해서 차원 축소 효과를 얻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빨라가지고 900회 정도 만에 주행을 완주를 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 VA 피클 파일이 이 사막맵 한정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파일이었다 보니까 다른 맵에 적용을 저희가 해봤을 때는 전혀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오픈랩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SAC에다가 VA를 적용을 한 것인데요. 이 SA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용했던 WDQN과는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정책 경사 기반의 강학습이라서 지금 이 자율주행 환경 자체가 컨티뉴어스한 액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DQN 같은 경우에는 큐밸류 펑션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큐밸류 펑션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큐밸류 펑션이라는 게 많은 익스플로레이션을 거치고 나서 얘가 가장 좋은 액션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 이제 액션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오는 데이터를 바로 반영해서 액션에다가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제 피지 기반의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SAC가 대표적인 피지 기반의 알고리즘 중 하나고요. 추가로 얘는 오프 폴리시랑 이제 보면은 이제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짧게 두 가지 장점을 설명하려면은 오프 폴리시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의 효율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PG 기반의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VA를 적용을 하여 이제 학습 효과를 높였고요. 이제 상황 맵에 그대로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WDQN 같은 경우에는 300회 정도였는데요. VA를 적용을 한 후에도
지금 SAC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WDQM 같은 경우에는 900회 정도였죠. 그리고 SAC 같은 경우에는 300회 정도만에 아주 큰 효과를 얻었었고요. 이 이후에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려 했으나 이 SAC 이상의 학습 효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과물은 이제 SAC와 VA를 적용한 이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영상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봤던 거는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보려고 했어가지고 리워드에 영향을 주는 맥스 시티 밸류, 그러니까 맥스 시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로스 라인, 이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의 값을 맥스 시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최대한 줄이면은 이 중앙선에 가깝게 얘가 계속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리워드 펑션에서. 그래서 저희가 맥스 시티 값도 변형을 줘봤고, 그 다음에 변형을 줘봤던 거는 이제 얘가 이미지 정보를 스테이트로 받아오는데요. 원래는 컬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컬러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가지고 차원을 축소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캐니 엣지 디텍션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볼 화면은 전체 큰 화면이 아니라 여기 도로에 한정시켜가지고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와서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을 적용을 해봤고요. 그 결과 이제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다는 그런 효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시도를 했던 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적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얻지 못했고요. 이거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광학습이라는 게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이런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습니다. 네. 저희의 최종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 내용 정리나 이제 스터디 내용 정리랑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매뉴얼 그리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이 노션 링크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션으로도 저희가 쫙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도 이제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두 가지로 나눠놔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GitHub에다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PPT 파일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광학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계점인데요. 저희가 영상을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얘가 계속 핸들을 자연스럽게 꺾지 않고 팍팍 꺾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액션 값으로 저희가 받는 게 두 개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액션 값 하나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를 줬는데 그 다음 액션 값이 뭐냐면 이제 스티어링과 스로틀이었는데 이제 스로틀에서 저희가 액션 값을 이제 고정적인 값으로 넣었어요. 0.5로. 근데 이 고정적인 값으로 넣다 보니까 이 스로틀에 의해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이제 스티어링으로 좋은 액션을 넣어줘도 이 스로틀 때문에 얘가 계속 꺾어짐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청휘청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개선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파라미터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을 바꾸면 학습이 잘 안 됐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최종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슬아슬하게 됐죠. 네, 여기 이제 진행했던 결과인데 잘 안 됐던 거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 잘 된 모습,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저희의 이제 발표의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이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는 과정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껏 참고했던 자료들도 이제 링크로 주석 처리해가지고 넣어줬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